안녕하세요. 일단 채널 소개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. 채널이 앞으로 어떤 영상들이 올라갈 건지, 어떤 컨셉인지 설명을 최대한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해 볼게요. 원래 말이 좀 많아서. 일단 이름이 왜 박살 유교냐. 이 유교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나 뭔진 알아요. 대충 뭔진 누구나 알아요. 누구나. 근데 정확히 유교가 뭐냐, 어떤 교리를 갖고 있냐 몰라요. 저도 모르고요. 그럼 이걸 알아야 되냐? 알 필요도 없어요. 근데 왜 뭐 유교 이런 걸 넣었냐? 제가 생각할 때 이 한국 사회 혹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방식, 사고하는 방식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, 이거에 대해서 유교적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저도 거기에 좀 동의를 하고, 근데 유교의 발상지는 중국이거든요. 중국이랑 우리랑 비슷하냐 하면 비슷한 점도 많죠. 되게 비슷한 점 많은데, 한국만이 가진 독특한 이 사고방식 체계들이 있어요. 그 왜 그런 게 생겼냐, 이게 재창조됐어요. 코리안 스타일로.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. 처음에는 중국을 섬겼잖아요. 대국으로서 조선시대 때 엄청나게. 그 이전에도 그랬고, 이게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이긴 하겠지만, 논란이 뭐 될 거리는 없다고 생각해요. 사실이니까.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곳의 성인들의 가르침들을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. 과거 시험도 다 이런 베이스였고, 이들의 마인드와 사상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냐가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걸 평가하는 기준이었단 말이죠. 근데 문제는 정통이 아니에요. 정통이 중국의 있는 그대로의 사상이라기보다는 이 현지화가 엄청 된 거예요. 현지화가 예를 들면 판다 익스프레스 아시죠? 판다 익스프레스. 이거 뭐 아메리칸 차이니스 푸드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, 이게 진짜로 중국 음식이 아니에요. 엄밀히 얘기하면 중국 음식 비스무리한 걸 미국 스타일로 만든 거예요. 미국 스타일로. 그러니까 미국 음식이에요. 사실은 미국 음식.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 이 유교라는 거는 한국의 교리예요. 한국만의.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는. 근데 이 생각보다 정말 많은 이 사회의 문제점들 혹은 한국 사회의 한계들이 유교식 사상과 사고에 기반한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틀을 박살을 내버리자. 언제까지 지금 몇천 년 전 그 사고방식이 갇혀있을 수가 없어요, 우리가. 그래서 이거를 망치로 깨버리자. 그림을 못 그려서 뭐 대충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. 그래서 박살 내버리자, 유교를. 그러면 뭐 유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? 아니요, 몰라요. 저 모른다 그랬죠. 알 필요도 없어요, 유교에 대해서 잘. 대신 이걸 언급한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다수의 사고방식이 유교적 가치관에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언뜻 보기엔 뭐 이게 유교랑 무슨 관련이 있어 하는 주제들도 앞으로 되게 많이 다룰 건데, 관련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, 또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누구도 한국식 유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. 그게 유교인지 아닌지 알 길도 없고, 다만 이 유교라는 이 단어는 제가 생각할 때 이 한국식 사고방식의 상징 같은 단어다. 그게 유교인지 아닌지. 예를 들면 유교라는 단어가 아니고 원숭이라는 단어를 써도 상관없어요. 그냥 뭔 단어가 필요했을 뿐이에요. 이 원숭이라는 사고방식을 타파하자, 유교에 기인한 사고방식을 타파하자, 혹은 뭐 아이패드에 기인한 사고방식을 타파하자, 뭐 이런 거거든요. 이 채널의 요는 이런 생각도 해보자. 제 말이 다 정답이라는 것도 아니고, 제 말이 또 다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, 여러분들의 기존의 사고방식이 또 맞다는 것도 틀리다는 것도 아니에요. 다 모든 게 연관이 있어요. 일정 부분 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. 근데 그럼 네가 그런 얘기를 왜 하냐라고 하면,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고 정답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열린 사고를 좀 해보자. 그래서 제가 채널 대문에 뭐
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채널이라고 한 게 그래서 또 진행이 되다가도 헛소리를 또 할 수도 있어요.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생각을 막 얘기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거는 되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냥 그래서 이 패드를 녹화하는 거예요. 제가 말하면서 적은 걸 보면서 지금 너무 딴소리했다, 빨리 돌아가야지 하는 이 기준점이 되고자 이 패드를 쓰는 거고, 그래서 처음에 타픽으로 에피소드 제목으로 시작을 했지만 가다가 다른 얘기 막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어차피 정답이 없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하나 예시를 들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사회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셨는데, 이 우리나라에 노약자석이라는 게 있잖아요. 다른 나라에 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노약자석에 대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당연히 노약자가 타면 비켜줘야지 라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판단을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세뇌를 교육을 받아왔어요. 그래서 선생님이 사회 첫 시간에 네가 아침에 보통 정확히 기억 안 나는 한 6시쯤이면 등교를 했죠, 고등학교 때. 그리고 이때쯤이면 3월달 완전 어두컴컴할 때 그 새벽같이 나와서 버스를 탔는데 할머니가 타면 비켜줘야 되겠냐 라고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.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당연히 양보해야죠. 근데 선생님이 또 하나 질문을 했어요.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, 두 번째 질문으로 네가 새벽 2시까지 매일 공부를 해. 그리고 자. 근데 6시에 나오려면 뭐 6시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. 너무 피곤한데 학교에 오는데 한 40분에서 50분이 걸려. 이때 무조건 자야 되는 거야, 앉아서. 그렇죠, 자야죠. 이렇게 되면 몸 망가져요. 근데 자는 게 또 쉽지 않단 말이죠. 내 자리 누군가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어차피 버스 올 때까지 한 10분이 걸린다. 그동안 뭐 마을버스 같은 건 정류장이 되게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한 2정류장 정도 걸어가서 탄 거예요. 탔다, 앉았다, 막 자는데 하필이면 그 2정류장이 원래 정류장에 왔는데 여기서 웬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 타셨어요. 이때도 비켜줘야겠냐는 거예요.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앤서가 다들 점점점점점점이에요. 아무도 답을 못했어요, 바로. 왜냐면 지들이 너무나 잘 알거든요. 이런 스케줄로 학교에 가면 죽어요. 무조건 자야 돼. 이때 자기 위해 그렇게 10분 더 일찍 나온 거예요. 실제로 10분 더 일찍 나와서 2정류장 먼저 가서 버스를 탔는데 그때도 비켜주면 난 뭐가 되냐 이거예요. 난 뭐가 되냐.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 아이들이, 학생들이, 제 친구들, 저도 포함해서 당연히 양보해야죠.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. 틀린 말.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. 다 다른 거. 뭐 케바케라고 하죠. 그러니까 이것처럼 뭔가의 문제를 좀 다양하게 봐야 돼요. 다양하게.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또 이렇게 또 보고 이렇게 감아서도 보고.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같이 해보자는 차원이 제 채널의 이 취지고요. 그러니까 뭐 정답도 없고 앞을 달 필요도 없어요. 동의 안 하면 안 보면 그만이고, 그냥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, 저런 놈도 있어야 돼요. 아무리 제 생각에 미친놈 같아도 지금 같은 한국 사회에서 다양성을 극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. 이걸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미친놈 같아도 그런 놈도 있어야 되고 더 미친놈도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이런저런 생각, 본인의 생각 마음대로 댓글 써주시면 더 좋아요. 대신에 좀 논리가 있어야겠죠. 네, 저도 최대한 논리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. 아무튼 그런 채널입니다. 감사합니다.